오늘은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염상섭의 만세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인과 헤어진 후 지하철이나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린 경험이 있나요? 그때의 그 복잡한 감정들, 후회, 그리움, 안도감이 뒤섞인 그 기분을 기억하시나요? 100년 전 1924년에 발표된 만세전은 바로 그런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다룬 작품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던 한 지식인의 내면을 통해 우리가 지금도 고민하는 문제들을 예리하게 파헤친 작품이죠. 먼저 이 작품을 쓴 염상섭에 대해 알아볼까요? 염상섭, 1897년에 태어나 1963년에 세상을 떠난 그는 우리나라 근대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흥미롭게도 염상섭은 요즘 말로 하면 완전한 엄친아였어요.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였고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조선은 일제강점기였죠.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자신의 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바로 염상섭 문학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신지식인들의 좌절과 고뇌를 소설로 풀어냈어요. 마치 지금의 고학력 청년 실업자들이 겪는 좌절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염상섭의 특징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현실을 관찰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설을 읽으면 때로는 차갑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인간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세전의 배경이 되는 1919년이 어떤 시대였는지 살펴보죠. 일제강점기 9년째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의 시점입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어땠을까요? 전통적인 가치관과 신문물이 충돌하던 시대였어요. 마치 지금의 한국이 전통과 서구 문화, 디지털 문화가 혼재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더 복잡했던 건 이 모든 변화가 식민지라는 굴욕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일본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들은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접했지만 정작 조선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해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본국에서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는 상황과 비슷하죠. 그리고 결혼 제도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중매 결혼이 일반적이었고 연애 결혼은 거의 없었습니다. 부부간의 소통도 지금처럼 자유롭지 않았죠. 특히 교육 수준의 차이가 클 때는 더욱 그랬어요. 자, 이제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인공 이인화는 아내 정자의 부고를 받고 경성에서 평양으로 가는 기차에 오릅니다. 여기서 잠깐 요즘 같으면 KTX로 2시간이면 갈 거리겠지만 당시에는 하루 종일 걸리는 긴 여행이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이인화는 계속 과거를 떠올립니다. 이 설정 자체가 정말 현대적이에요. 물리적인 이동과 심리적인 회상이 동시에 진행되죠. 마치 우리가 긴 비행기 여행을 하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과 같아요. 이인화와 정자의 결혼 생활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부부 갈등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인화는 일본에서 신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고 정자는 전통적인 여성 교육만 받은 상태였어요. 둘 사이에는 문화적 격차가 컸죠. 요즘으로 치면 한 명은 해외파 엘리트고 한 명은 전통적인 가정교육만 받은 상황과 비슷해요. 문제는 이인화가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적 우월감에 빠져 아내를 무시했어요. 정자는 남편의 마음을 얻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이인아는 그런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죠. 이런 모습 혹시 요즘 부부들에게도 낯익지 않나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났을 때 생기는 갈등, 소통의 부재,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부족 등등. 100년이 지났지만 인간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였어요. 그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둔감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죠. 표면적으로는 정자이, 병 치료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에게 지친 상태였어요. 이인화는 경성에서 혼자 살면서 술과 기생들과의 만남으로 허무함을 달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염상섭의 날카로운 시선이 빛을 발해요. 이인화의 모습을 미화하지 않고 냉정하게 그려내죠. 독자들이 이인화에게 동정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비판적 시각을 갖게 만듭니다. 정자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이인화는 묘한 감정을 느껴요.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먼저 오죠.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옵니다. 기차 안에서 이인화는 계속 자문자답해요. 내가 정말 그녀를 사랑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되었을까? 지식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이런 질문들은 요즘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SNS 시대에 우리는 더욱 개인주의적이 되었고 타인과의 진정한 소통은 더 어려워졌어요. 이인화의 고민은 100년 후 우리의 고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소설의 제목이 만세전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답답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그린 작품이거든요.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새로운 문물을 접했지만 현실에서는 무력했고 개인적인 삶도 불안정했죠. 이인화 역시 그런 상황의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하지만 소설 말미에서 이인화는 변화의 징조를 보여요. 개인적인 고뇌를 넘어서 사회와 민족 문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만세전에서 말하는 희망의 단서예요. 만세전이 문학사에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기법상의 혁신 때문이에요. 염상섭은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아주 섬세하게 묘사했어요. 기차 안에서 이인화의 의식이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모습,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현대적인 기법이었어요.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플래시백이나 의식의 흐름 기법을 100년 전에 이미 사용한 거죠. 또한 구어체와 문어체를 자연스럽게 섞어서 현실감 있는 문체를 만들어냈어요. 이전의 고전 소설들이 딱딱한 문어체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죠. 100년이 지난 지금 만세전이 여전히 의미 있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고민하잖아요. 둘째, 소통의 문제예요. 이인화와 정자의 소통 부재는 지금의 부부들, 연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할 것인가의 문제죠. 셋째,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문제예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지금도 중요하죠. 10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많아요. 이인화라는 인물이 매력적인 이유는 그가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는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때로는 비겁하기까지 해요. 하지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더 인간적으로 느껴져요. 우리 모두 내면에 이인화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진정으로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는 모습,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탓하는 모습, 중요한 순간에 도망치고 싶어 하는 모습,
염상섭은 이런 인간의 약한 면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거죠. 만세전은 한국 근대소설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작품 이후 한국 소설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혹시 만세전을 읽으면서 이인화가 너무 이기적이고 답답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염상섭도 독자들이 이인화를 비판적으로 보기를 원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인화의 내면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의 약점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는 거죠. 또한 100년 전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서 읽으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시대는 변했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은 비슷하다는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만세전은 단순히 1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민들의 원형이 담겨 있는 작품이죠.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소통의 중요성, 진정한 사랑의 의미, 지식인의 책임 등등. 이런 주제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소통이 어려워진 시대에 만세전이 주는 메시지는 더욱 의미가 깊어요. 이인화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울 수 있거든요. 또한 이 작품은 우리 문학사의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해요. 한국인이라면 꼭 한 번은 읽어봐야 할 고전이죠. 오늘 염상섭의 만세전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10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고민과 갈등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이인화 같은 면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거죠. 만약 이 영상을 보고 만세전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천천히 읽다 보면 이인화의 내면 여행에 동참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읽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우리는 이인화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더 진정성 있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바로 만세전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